여러분 안녕하세요. 191강입니다. 벌써 10월달 접어들었고 이제 올해도 이제 넉 달 이제 채 안 남았죠. 참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빨리 간다는 얘기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뭐랄까요, 뭐 인생이라 그러면 뭘까, 삶이 참 몇십 년인데 그 동안에 그래도 노화가 되냐 보니까 걱정도 많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활동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뭐 소망 중에 소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는요. 자, 토양용 농업, 토양용 비료죠. 여덟 번째 얘기입니다. 자,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원원종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이제 오늘은요, 원원종 미생물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인지 소개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류 농업, 사람 가축, 원원종 미생물 세 가지 사용법입니다. 지금 뭐 토양이나 가축이나 생명적인 그런 면역력 아니면 이제 병해충, 질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미생물 사용이 이제 권장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농업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가축에 뭐 토양 살리기 위해서 뭐 작물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 써야 되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 뭐 화두는 아닙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배양 미생물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원원종 미생물과 원종 종균이 있다. 그래서 원원종 미생물을 썼으면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나 농업이나 뭐 이제 토양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람의 면역력, 토양을 살리는 거, 가축의 면역력 이러면 이제 필요한 게 미생물이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을 쓸 것이냐. 이제 종균, 원종, 원원종. 이제 지금 어 농업에서나 이제 우리가 뭐 장유업계나 이제 뭐 미생물 하면 이제 한 가지로 뭐 생각하지,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미생물이 나면은 뭐 사상주에서부터 뭐 그런 뭐 나눌 때 뭐 징주이다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포, 비세포 그렇게 나누고요. 우리가 원원종이나 원종 종교는 나누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연에 있는 게 원원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최종된 게 원종이고 그 다음에 더 배양된 게 종균 1, 종균 2를 나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류라든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냐, 이제 원원종 미생물이 아닐까. 사용한다면 원원종 미생물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돼요. 어, 제가 이제 그 선조들이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뭐 장류라든가 사람에게 농업에서 어떤 미생물 썼을까 보니까요, 원원적인 미생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현대의 농업이라든가 장류에 들어와서는 보시면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해서 미생물 배양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청국장에서부터 막걸리에서부터 뭐 식초라든가 또 농업에서 마찬가지 배양해서 미생물 쓰고 여러 미생물도 뭐 종류가 계속 많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사업들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원원적 미생물 써왔고 원원적 미생물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미생물이죠. 어쨌든 이제 선조들은 이제 원원적 미생물 쓰더라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농업의 이제 99%가 이제 배양 종균 미생물 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생하는 원원종 미생물 쓰는 거는 거의 뭐 없다. 우리가 자연농이랄까 뭐 그런 토양형 농업, 뭐 유기농이나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일부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어원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미생물 쪽으로 이제 쓰는, 이제 이건 뭐 숫자는 이제 제가 이제 비율로 해서 뭐랄까 전달하게 된 거니까요. 자, 미생물 사용 방법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습은 이제 원원종 미생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미생물. 그래서 원원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숲속에 이제 표면층에 보면 이제 뭐랄까 부엽토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버섯균, 곰팡이 같은. 그 다음에 아까도 있습니다. 원원종 미생물의 농업은 거의 없다. 뭐 일부의 농업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자연농이나 유기농에서 조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뭐랄까 화학농이나 친환경 뭐 그쪽 하신 분도 이제 관심 높고 이쪽으로 이제 합니다만은, 뭐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99%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종균 미생물 쓰지 않습니까? 배양하니까 종균이 되는 거죠. 아까도 있습니다만 자연인 게 원원종,
첫 번째 채종된 게 원종이고 그 다음 거기서 배양된 게 종균1, 종균2, 종균 그렇게 나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종균을 쓴다. 그게 아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자, 원원종 미생물 사용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기본교육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생 원원종 미생물 사용이고요. 이제 자연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집해서 원원종 미생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접종해서 원원종 미생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원종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방법을 세 가지로 한다. 첫 번째가 뭐냐, 자생적인 하고 있는 원원종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원원종을 포집해서 사용한다는 것. 세 번째는 토양이라든가 어디에 그 미생물이 없다 하면 이제 이 접종식으로 해서 원원종 미생물을 사용하는 이 세 가지를 방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제가 기본교육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다음 편부터 이제 조금 한번 또 한번 이제 그 핵심적으로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 원원종 미생물 사용, 그 다음 포집 원원종 미생물 사용, 그 다음 접종 원원종 미생물 사용. 이렇게 원원종 사용한다 하는 것, 그냥 뭐 그런 기술적이라든가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나면 더 이론적으로 어디가 지식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뭐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는 이제 토양용 비료보다는 이제 작물용 비료, 이제 비료템이 내서 그 양분을 키우는 농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 이제 근대 농업에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양 자생력을 의존하는 그런 토양용 비료의 농업도 이젠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식적으로도 알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식적으로 무장하고 이 지식적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비료템이 넣어서 작물을 키우는 쪽의 농업도 이제 뭐 농업의 하나의 종류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자생력을 의존하기 위해서 토양용 비료를 이용해서 토양의 자생력을 해서 작물의 양분을 생산하는 것도 농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원원종이 돼. 우리가 뭐 볏짚이라든가 무슨 풀을 덮었을 때 거기에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발효라고 그러죠. 분해가 이루어져서 작물의 양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원종 미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현대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뭐 99%할 정도로 이제 종쟁을 뭐 나누지도 않고 이제 그게 대부분 쓰는데 저는 이제 원원종 미생물 썼으면 좋겠다. 거기에 장미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상업 가축도 원원종 미생물은 이런 지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자생 원원종 미생물 배지 활용해서 이제 자생하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집하는 배지를 활용해서 원원종 미생물을 포집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접종하는 방법이죠.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반을 해야 되니까 없는 곳에 미생물을 넣는. 그래서 접종 이제 원원종 미생물 접종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방법을 해서 원원종 사용하는 거 뭐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자생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참깨뜨라든가 볏짚 했을 때 원원종 미생물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제 원원종 미생물이 이제 습수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생 원원종 미생물 사용 방법, 그 다음에 포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콩을 해가지고 이제 삶아서 놓으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청국장에 균들이 와서 이제 그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포집이거든요. 우리가 미생물 넣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아니면 이제 볏짚을 넣어서 볏짚도 이제 원원종이지 뭐 균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볏짚을 넣으니까 거기에 볏짚이 있는 그러니까 원원종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포집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접종 우리가 토양에 미생물에 고갈된 결핍된 상태에 이제 이런 뭡니까 미생물의 서식 환경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외부에 있는 자연에 있는 원원종 미생물을 있는 그것을 이제 토양에 넣는 거죠. 이거를 제 접종 원원종 미생물 사용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원종 미생물 사용이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편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